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좀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모셔서 촬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제일 바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우리 박순혁 이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A표 투자연구소 회원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게 돼서 좋습니다. 요즘 뭐 2차 전지 쪽은 어떻습니까?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이 이제 딱 또 타이밍이죠. 지금이 예. 항상 적기다. 지금이 딱 적기죠. 예. 그러니까 4월 초 중순까지 이제 랠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그 걔들이 공매도 쳤던 기관들이 도저히 이제 자기네들 힘으로 해결이 안 돼갖고 이제 금융감독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빠져갖고 2차 전지가 싸네 비싸네 있단 소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공매도 공격이 집중되면서 이제 리포트, 매도 리포트 이제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쳐갖고 이제 4월 한 중순부터 해서 5월, 뭐 6월 중순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잠잠하게 좀 조정 기간을 거쳤고 잘 거치고 나서 지금 다시 랠리를 지금 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3월, 4월 계속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2차 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아마 계좌 수익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요즘 보면 뭐 개인 투자자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한 주씩은 다들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얼마가 됐던 간에 그냥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개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대다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한 주씩 다 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거 뭐 이제 우리나라 대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해. 너무 고점에 샀다. 왜 물려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안다고. 근데 제 주위만 보더라도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면 갖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그래서 숫자상, 느낌상 많은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보면, 숫자로 보면, 삼성전자가 600만 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150만? 한 200만 정도 되고요. 네이버가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이 30만 주주고요. 별로 안 되네요. 예, 에코프로가 20만 주주입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정말 별로 안 되네. 나는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애널리스트는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원래 성장주는 공매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치라고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로 찍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 매년 발생하는 눈으로 보이는 당기 순이익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면에 주관적인 가치는 일종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내러티브에 해당되는 게 주관적인 가치가 되고, 넘버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객관적인 가치가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이게 내러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얼마만큼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케이스에 슈퍼차저를 통해갖고 이익이 발생하고, 이거를 이제 넘버스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거 해갖고 이제 뭐 찍혀봐야 얼마 안 되고 해서, 야, 이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건 고평가해서 공매도를 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슈퍼차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무한한 사업 기회나 이제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한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보고 꿈을 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처럼 날아가고 공매도가 작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성장주는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공매도 뭐 비중이 어마어마하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챗 GPT 해갖고 해봐야 사실 숫자로 지키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안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부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애들 열심히 공부해서 숫자 계산해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돼. 해서 공매도를 치는데 쳐서 당연히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해갖고 평균 손실률이 106%라는 거거든요. 공매도가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예. 공매도도 그러니까 성장주 공매도 치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성장 산업이 2차 전지고 거기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나타내는 게 지금 에코프로인데 그거를 공매도 쳤으니까 뒤지는 거지. 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통 우리나라 주식들이 올라가면 공매도가 다 들어와 버리죠. 습관적이에요. 네, 습관적으로. 예전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도 그랬었고 셀트리온도 얼마나 말 많이 나왔습니까? 공매도 때문에. 자꾸 그 셀트리온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네. 공매도 쪽에서 네. 셀트리온을 봐라, 에코프로 셀트리온 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공매도도 작살난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었죠. 2017년, 18년에 공매도 스키즈 나타나서 네. 셀트리온이 그때 이제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를 옮기면서 네. 공매도가 쇼트 스키즈가 당했어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3배 올랐거든요. 그때도 학살당했었다고. 함부로 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셀트리온 공매도가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고성장 국면이 끝났고 그렇죠. 끝났죠. 예, 지금은 이제 2020년부터 해서 보면 매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성장 국면이 끝나서 지금은 저성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공격해도 그게 먹히는 거지. 과거같이 고성장 상황에서 공매도 쳤던 셀트리온 공매도 했던 애들은 다 피똥 쌌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HLB 네네. 그것도 이제 한때는 공매도를 되게 많이 쳤던 종목인데 그때 많이 쳐갖고 작살난 애가 타이거 자산운용이에요. 그때 사과문 썼었거든요. 요번에 에코프로 BM도 공매도 쳤다가 또 사과문 썼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자문사. 예, 예. 한번 당하면 좀 배우고 좀 깨닫는 게 있어야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니들이 발전이 없지. 일단은 주식이 올라간다 그런다면 뭐 공매도가 다 달라붙어 버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잘 되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장비주 지금 타이밍이 같습니다. 장비죠. 장비주 쪽.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네. 그 저기 용재 대표님 그 쇼츠 몇 개 내가 보고 왔는데 아, 네. 예. 장비주 얘기 하시더라고 최근에. 그제 제가 이제 예. 좀 많이 했거든요. 예. 네. 타이밍 것 같다고. 네, 타이밍 차트도 것 같다고. 그렇게 네, 나오고 네. 예. 저도 딱 동일한 아, 생각입니다. 차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타이밍은 딱 그 타이밍이라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기사는 별로 많이 안 됐지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SK온이 SK하고 이제 포드하고 하고 있는 그 블루오블 SK라는 합작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12조 원의 정책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12조 원을 대주는 거예요. 네. 공장 지으라고. 공장 지으러 돈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 지을 거 아닙니까? 장비 발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LG 엔솔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14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을 받아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장비 발주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라니까. 장비주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저도 이제 장비주 쪽에 좀 많이 주목이 쏠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장비주 쪽들 종목들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왜 2차전지 장비주로 얘가 분류가 돼 있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네. D&T, 네. 예, 며칠 전에 그게 제가 저번에 핀트 드리고 간 그 종목이잖아요. 그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네. 장비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거 네. 제가 D&T를 염두에 두고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D&T. 예, 잘 찾으셨더라고 또 D&T. 그 다음에 네. 그 선 소장님이 선대인 소장님이 제 네. 장비는 기업 방문을 많이 하셔갖고 선대 소장님께서 네. 그 윤성 FNC를 그때 이제 그 김작가 TV 갔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출연했을 때 윤성 FNC를 되게 좋게 말씀하시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좋겠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믹싱 장비인데 네. 원래 믹싱 장비가 되게 이게 커요. 네네네. 되게 커서 이제 한 뭐 2, 3층 규모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윤성 FNC에서 만든 그 믹싱 장비가 이제 규모가 좀 그러니까 크기가 확 준 거여 갖고 그러면은 이제 공장 지을 때 좀 작게 지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선대인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렇듯하더라고. 이사님께서 따로 보고 계시는 장비주는 네, 장비주 없습니다. 저는 이제 8종목 안에서만 어차피 투자할 거니까, 거기서만, 예, 그 거기서만. 안에서만 할 거니까, 예. 장비 쪽은 안 하시고 예, 자, 25년 12월 31일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눈을 자꾸 돌리고 있는 게 장비주 쪽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들 실적은 나오는데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방향이 네네. 되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들을 좀 좋아해서 왜냐하면 전 놓쳤어요. 전 에코프로와 에코페을 놓친 사람이거든요. 전 이걸 놓쳤어요. 전 이걸 놓쳐서 그나마 요즘 예전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했던 뭐 장비주 쪽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요즘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기술이 됐든 포인테크가 됐든 하고 좀 잘 가고 있어서 장비주의 시장이 좀 와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네네. 뭐 에코프로비움 좋은 건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8대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테고 기관들도 일정 부분 사긴 사야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 숏 스퀴즈가 당하면서 이제 네. 담궈야 되는 물량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여전히 좋긴 할 텐데 네네. 근데 이제 롱숏 없이 그냥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네네. 뭐 연금 같은 그런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2차 전지가 가는 걸 보고 사긴 사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움을 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으니 예. 그거를 갖고 있기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애초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서 장기적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에 관계없지만 그렇죠. 딴 거 하다가 네. 저기 반도체 하다가 물려갖고 네. 손절 치고 네. 다시 살려고 하는데 에코프로비움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저 가격이 부담스러운 자리죠, 확실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서 네. 그런 형태일 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종목이 옆으로 퍼지는 그렇죠. 바닥을 기고 횡보하고 있는 이쪽 라인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쏘고 네.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형태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이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온기가 옆으로 쭉 퍼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기타 소재보다는 네. 장비가 나은 것 같아요. 기타 소재는 이제 네. 그동안에 기관들이 뭐 첨보라든지 뭐 후성부터 해서 추천한 종목도 많고 그 얘기는 기관들 많이 쳐물려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런 거는 보통 시세가 안 나고 기관들도 잘 얘기 안 하고 있던 이제 관심에서 좀 소외돼 받고 있었던 네네.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부각될 소지가 많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그 SK온 그다음에 LG의 수주 모멘텀하고 같이 좀 맞물려 갖고 장비가 좀 부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장비주들을 싹 뽑아가지고 한번 올렸었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 다 캡처 좀 해놓고 다 공부 좀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장비주는 이제 장점이 네네. PR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소재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거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네. 장비는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5년 갖고 갈 종목은 아니고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가 한번 나면은 한번 때렸다가 다시 다음 텀을 보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양극재 쪽 뭐 이런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튬 가격 때문에 네네. 이제 좀 리튬 가격이 네. 4월 달까지는 계속 좀 떨어지는 분위기여 갖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안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뭐 하반기 전망이 좋은 거니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요.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이제 금요일 7월 6일이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6천억 발표한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 좀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작살난 거죠. 한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조까지 가고 뭐 이랬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보면은 뭐 20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좀 있으면 다시 또 발표할 텐데 그것도 이제 적자가 뭐 한 2, 3조는 최소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안 좋을 겁니다. 그 다른 애들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2차 전지는 안 좋아도 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상대적인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숏스키장하고 또 관계돼 있어요. 롱숏이니까 항상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숏을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4월, 5월 많이 때렸단 말입니다. 그 때려서 뭘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4월, 5월 달에 올라갔던 종목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4월, 5월 달에 오른 종목들 주로 뭐죠?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쪽 예, 엔터 쪽도 많이 올랐고 하여튼 뭐 그런 형태.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숏을 팔고 롱을 간 거니까 지금 숏 스퀴즈를 당하면 그러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사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롱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엔터 이런 주식들은 기관들이 주식을 팔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실적도 안 좋은데 수급까지 나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게 이제 이 상대적인 격차가 2차 전지와 비이차 전지 간의 이 상대적인 이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반기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 사실 제가 잘 안 보려고 하고요. 이제 시장 예측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잘 못 맞춰요. 내가 잘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좀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7월 초 막 시작할 원무렵에 그 대형 프로,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리서치센터들에서 다 갑자기 하반기를 장밋빛으로 보더라고요. 2,800, 3,000, 야 내년 4,000 간다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등골이 새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빠지지 않아 지금.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제 시장은 하반기 때 좀 빠질 거라고 보면 2차전지 그동안 수급을 많이 받았던 것도 한 타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8월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한 8월 9월 때까지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이사님하고 저 촬영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지금 기가 막힌 쇼츠 영상 하나가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박순혁 이사님에 대한 악플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논란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 했는데 이사님께서 테슬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정확하게 테슬라는 망해가고 있다. 네, 망해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하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댓글 나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공부 더 하고 와서 얘기해라 이런 거죠. 먼저 이제 악플 많이 달아주신 분들한테 먼저 이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제 말이 조금 과한 것 같긴 해요. 나도 봐서 그때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이제 좀 오버한 측면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망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또 댓글 이거 아니 이사님 잠깐만 이거 또 영상 올라가면 또 난리 날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잘 안 팔린단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2,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차량 판매가 증가했어요. 야, 이 새끼야 차 안 팔린다며 82% 증가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년 2, 4분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2, 4분기에 이제 중국 상하이가 락다운에 들어가갖고 공장이 2달 놀았어요. 그래서 2, 4분기에 차를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82% 증가한 걸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려면은 이제 YOY보다는 QOQ를 봐야 되거든요. 1, 4분기 대비해서 차량 판매가 얼마나 증가했냐. 보면 1, 4분기에 42만 대. 2, 4분기에 46만 대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분기당 10% 성장한 거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올해 한 40% 정도 판매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아니요 그 수치대로 가는 거죠. 분기당 10%씩이니까 4분기면 1년이면 40%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40% 증가하는 이제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 가격을 깎아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깎아주면은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높은 펄을 받았었던, 이제 하이밸류를 받았었던 이유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5% 이익 내기도 빡빡한데 테슬라가 20%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야, 이 테슬라는 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닌 거잖아요. 비슷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only one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은 이제 one of them의 형태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약점 차량이 너무 제한적이다. 모델 Y, 모델 두 개밖에 없다. 그게 이제 구형화되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늘어나는 생산량을 또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가격 인하만 갖고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슈퍼차저 3개월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행사를 많이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가는 오를 수도 있어요. 회사는 망해도 주가는 오를 수도 있다고. 회사랑 주가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기업이랑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숏스퀴즈입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숏스퀴즈 때문에 되게 네. 지금 이제 뜨거운데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올해 이제 나스닥이 거의 한 30% 이상 올랐고, 그에 비해서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2%, 13% 올랐거든요. 네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나스닥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7개 종목이 위주로 올랐는데, 그 종목들이 다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이제 제일 많았던 종목이 테슬라, 두 번째가 애플,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형태로 쭉 가거든요. 구글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애들이 이제 공매도를 쉬었다가 이게 주가가 자기 생각했던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야 이제 뭐 공매도 제도가 프리하니까 뭐 1년도 끌고 가고 2년도 끌고 가고 장기간 갖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떨어져야 이게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숏스퀴즈를 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펀더멘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올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배터리 아저씨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별개라고. 좀 더 신중하고 좀 깊이 있게 다시 테슬라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서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4월 초예요. 4월 초에 제가 왜 팔아라 했냐? 1, 4분기 실적이 이제 4월 그때 한 중순 말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거 실적 발표 나오면 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떨어져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거고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팔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220였고 그 이후에 $154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그 시기가 다시 온 거예요. 7월 24일 날 아마 2,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실적 발표 나와서 그런 현상들, 1, 4분기처럼 이제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그 가격, 차량 가격은 인하함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이 2, 4분기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동안 이제 공매도 해갖고 지금 테슬라 공매도 셨던 애들 한 16조 정도 써졌어요.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복수 열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테슬라 갖고 있는 애들. 야, 그 이제 테슬라 장기 투자하면은 400불, 500불 갈 거야. 그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네 돈이잖아. 네 재산이잖아.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라고. 테슬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밀하게 관찰해서 나는 계속 끌고 가겠다. 뭐 투자는 늘 그렇지만 본인의 판단하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네 책임이고 네 판단이니까 내가 당신의 판단을 존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요번에 주가를 올렸던 이제 동인으로 작용한 하나의 이제 저거거든요. 근데 조금 그 디테일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테슬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니들이 디테일이 부족한 거야. 그 슈퍼차저를 개방 하라고 했던 거는 바이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 개방 안 하려고 그랬어요. 슈퍼차저 개방해갖고 지금 방금처럼 이제 GM도 쓰고 그다음에 포드도 쓰고 현대도 쓰고 해갖고 이게 테슬라 주가에 득이 된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왜 반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슈퍼차저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고 그거 자체는 돈이 안 돼요. 자동차 파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그거를 독점을 해서 이제 슈퍼차저를 통해서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차를 더 많이 파는 게 좋겠다고.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만이 우리 거 슈퍼차저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하려고 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는데 바이든이 조져갖고 테슬라 조져가지고 지금 억지로 개방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둔갑돼갖고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퍼차저가 개방했다는 거는 그 슈퍼차저의 충전 방식을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는 거고 그 표준 방식을 테슬라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쓰겠죠 이제. SK 시그넷이 충전 방식이 그 동안에 이제 NACS 방식이 아니고 이제 SK 시그넷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NACS 방식으로 바꿔갖고 SK 시그넷이 역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슈퍼차저를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애초에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독점을 하나순 치더라도 돈 안 됩니다. 그거 자동차 파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자동차가 마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크고 잘 보시면 현대차가 시총이 비쌉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시총이 비쌉니다. SK 이노베이션이 한 15조 하고요. 현대차가 40조.
주유소는 돈 많이 안 돼. 원래부터. 근데 이제 이 주유소는 어쨌든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충전소는 안 그렇습니다. 집에서 보통 충전한단 말입니다. 완속 충전을 하고 슈퍼차저를 쓰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완속 충전을 해야 배터리에 무리가 안 가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장거리 할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급속 충전 돈 내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2분 만에 나가잖아요. 2, 3분 하면 나가잖아요. 충전은 30분, 1시간이라고. 이게 회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충전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이슈 있고 나서 충전기 관련 업체들이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로 접근해야지 길게 갖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니다. 마진은 많이 안 났는데. 현대차는 빨리 파십시오. 아, 현대차는요? 저거 좀 경위가 다르시네. 현대차 안 됩니다. 저기 현대차 사장이 이제 장재훈인가 뭐 그런데 그 사장 새끼 잘라야 돼요. 그 새끼 안 자르면 자르기 전까지는 절대 현대차, 기아차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너 리스크가 큽니까? 그런 거죠. 예, 매니지먼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되게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미국의 그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증가하고 왜 이익이 많이 나냐면 지금 원래 미국에서 차를 이제 가장 많이 팔던 GM 포드가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연기관차를 아직 뭐 예. 이게 내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환 코스트가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GM이나 포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서 실적이 당장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거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니까. 예. 현대차는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더딥니다. 예. 지금 주요 메이커들이 자동차 주요 메이커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평균 한 40% 가까이 늘었는데 딱 한 메이커가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었어요. 현대기아입니다. 거기가 현대기아다. 예. 그 왜 줄었냐면 IRA 보조금 못 받아서 그래요. IRA 보조금 왜 못 받았냐? 미리 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 배터리 갖다 쓴다고 지금 SK온이 중국에서 만든 중국 엔칭에서 만든 배터리를 써서 그게 지금 보조금 못 받는단 말입니다. 대비가 안 됐어요, 제대로. 매니지먼트가 개판이라고, 지금. 지금 2030년이 되면 GM은 한 해 파는 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팔 겁니다. 현대기아는 최근에 발표한 게 32%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네. 예, 절반도 안 되고. 그 50% 파는 GM하고 32% 파는 현대기아하고 붙어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상에서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갖고 이익 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다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기 전까지는 현대 기아는 가망이 없고요. 차 자체는 좋습니다. 현대의 그 아이오닉이나 그다음에 EV 같은 기아 EV 시리즈 같은 경우는 차는 되게 좋아요. 문제는 차를 못 만들어요. 노조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생산 대수가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52살 막 이래요. 굉장히 높네.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걔들은 철밥통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현대차 노조원 하면은 뭐 거의 억대 연봉 받으니까 뭐 각종 복리후생 다 주고 그 이제 자동차 조립할 때 이제 유튜브 봐가면서 이제 용재 TV 봐가면서 그 한때 좀 문제가 많았었죠.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런데도 1억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겠냐고. 그 다음에 거기 새로 인력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현대차로 바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고용해서 걔들을 파견시킨단 말입니다. 걔들은 똑같은 나이에 일하는데 여기는 현대차는 1억 받고 얘들은 5천만 원 받아요. 밥 먹을 때 따로 먹는다고. 현대차 직원들 전용 식당이 따로 있고 파견직 식당이 따로 있다고요. 이런 문제부터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노조가 워낙 파워가 강하니까, 현대기아차 노조 파워가 강하니까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내연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직원 40%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잖아요. 지금 자를 수 있겠습니까? 못 자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년 퇴직하시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스케줄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2030년이 돼봐야 32%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그것도 목표치라는 거죠. 목표치잖아요. 배터리부터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확보 안 돼 있어.
들이 지금 이제 2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LG하고 같이 하는 LG하고 GM연합, 얼티엄 셀즈가 이제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돼 있고 SK하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대략 100만 대 분량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 공장을 짓고 있어요. 현대차 어떤 줄 압니까? 25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아, 공장이 2년 뒤에 착공이네요. 그 배터리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래갖고 어떻게 장사하겠냐고. 제정신이냐고. 사장 잘라야 돼요. 정의선 시장님 제가 계속 여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장재훈 사장 잘라야 됩니다. 윗대가리부터 쳐야 밑에 애들이 정신 차리고 바뀌어져요.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LG 쪽하고 SK 쪽은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요즘 뭐 보면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회사채하고 뭐 현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좀 하는 듯한 모습이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건 것도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SK가 지금 총 22조 현금이 확보돼 있고, 요번에 12조까지 해갖고 22조 5천억 현금이 확보돼 있고요. 그거 이제 계속 장비 발주 나갈 거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LG 쪽도 14조 지금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저기 상장하면서 10조 땡겨 놓은 거 있고, 뭐 자금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LG엔솔 지분 한 2조 원 정도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또 뭐 공장 이제 추가 양극재를 하든 뭐 전구체를 하든 추가로 이제 투자한다는 거니까. 예.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 벌구라고. 입 벌구? 예, 입만 벌리면 구라가 두 놈이 있는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 두 번째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믿을 게 없어요. 다 만들고 나서 제품 나오고 난 다음에 봐도 돼.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독일에 지난달에 이제 독일에서 우리 이제 인터 배터리 행사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배터리 전시회가 있었는데 CATL 부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기자들이 나트륨 배터리 그거 이제 그 나온 거 확인하려고 기자들이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전시를 안 했어요. 상용화했다면 상용화했으면 전시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왜 전시 안 하고 있냐고. 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걔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그 누구들 하여튼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중국에 파이터 격투기 하시는 분 있어요. 격투기 하는 분이 이제 중국 무술 다 가짜라고. 누구지 그 중국 그 유튜버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 격투기 하시는 선수인데 중국 소림 무술 뭐 대도 않는 말 태극권 막 이런 애들 야야 들어와야 링에서 한 방에 다 때려 눕히는. 그런 거라고요, 걔들 수준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링에서 달달 붙으면 한 방에 바로 KO야, 걔들은.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 테슬라 관련해갖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 그거는 인간성 개판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앓고 있는 이제 정신병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폐증 이런 쪽이 일종인데,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의 극도로 좀 이기적인 좀 그런 거예요.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언맨이 일론 머스크가 모델로 해서 만든 이제 캐릭터잖아요. 아이언맨 보면은 거기 이제 페퍼 포츠라고 그 비서 그게 실제 모델이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옆에서 계속 비서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쭉 이렇게 크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그 비서가 실제로 있어요. 그 비서가 여비서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저도 이제 좀 승진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아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일주일간 휴가를 좀 다녀오지 해서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책상 치워버렸어요. 책상 치워버렸어요. 너 일주일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더라. 너 집에 가라 그랬다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모델 Y 할 때 생산 캐파를 막 늘려나가는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임원진 중에서. 그래서 걔를 이제 실제로 트위터 상에서도 되게 칭찬하고 얘는 정말 인재다. 얘가 덕분에 나의 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걔가 이제 싸워갖고 일론 머스크하고 걔가 좀 일론 머스크가 성격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싸워갖고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됐는데 나갈 때 걔한테 한 얘기가 스톡옵션 반납하고 나가라 이 새끼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뭐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고 뭐 정치화 시대를 만들고 뭐 어쨌든 간에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자꾸 댓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일론 머스크냐
니한테 얘기한 거 어떤데 네가 왜 성질 내고 야.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는 늘 그렇지만 또 이런 평가를 좀 극과 극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또 저도 있어요. 누구요? 스티븐 잡스라고. 예, 그렇다니까. 스티븐 잡스가 우리가 보면 뭐 개혁의 뭐 선두주자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시대가 발전하고 그랬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와가지고 직원들 책상 컴퓨터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원래 성격이 그래 스티븐 잡스가. 근데 자 우리가 과연 도덕적으로와 경영자 쪽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모습들이 상반되는 모습들이 결국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 거기서 끝나면 내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데 더 얘기 더 있습니다.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거는 뭐 사실 내부적인 일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뭐 그것까지 와야 부분 아닌데 그 자기 주식 안 팔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작년에 4번을 팔았어요. 그렇죠. 거짓말 4번 했다고 주주들한테. 그 당연히 그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이제 에코프로 뭐 이동채 회장 아주 부도덕한 CEO 있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일 부도덕한 놈이 일론 머스크예요. 자기 주식 안 판다고 얘기해놓고 새끼 4번은 쳐 팔았는데. 프롬이 그때 회장 구속되면서 한번 주가가 좀 빠졌었죠. 한번 악재로 나와가지고 빠졌다가 근데 결국은 회장이 구속되든 말든 회사 주가는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더라. 아, 참 오늘 리스크가 주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보면 참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리스크라는 게. 그 구속된다고 해서 사실 크게 타격은 없어요. 다 이제 회사가 굴러가니까. 회사 굴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데 이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기업의 이제 CEO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옥 가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제 아 이거 참 독방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다니까. 안 그렇다니까. 어떤 장면을 보통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와이프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다가 한 2, 3분 얘기했는데 간수 와가지고 이제 그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변호사는 면회 시간 제한이 없어. 대기업 CEO가 이제 감옥 가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변호인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갖고 6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면접실에서 그 변호인 접견한다고 해갖고 이제 그 변호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변호인 자기 할 일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이 응접실에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업무도 다 하고 다 한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수소차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긴 한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최소 1년에 생산 대수가 30만 대는 돼야 됩니다. 지금 넥소는 1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해요. 이러면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30만 대까지 밀고 가야 되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까 제가 쌍욕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만 대까지 이제 가는 동안에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됐고 그 적자를 누적을 시키면서도 30만 대까지 어떻게든 가서 거기서부터 성과를 내서 정치화 시대를 연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인정하고 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뭐랄까 결단 이런 거를 정의선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넥소 같은 경우가 만들면 대당 3천만 원씩 손해를 봐요. 만 대를 팔면 대당 3천억 손해를 보는 겁니다. 30만 대까지 가면은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안 되는 겁니다. 수소차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제 더 가셔야 되냐면 테슬라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2020년에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3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춘 시점이에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3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춘 그 시점부터 수소차는 폭발하는 거고 수소 관련주도 같이 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예. 30만 대 기준. 예. 이게 이제 보면 처음에 신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막 소개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에 막 불러서 먼저 주가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보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양산 단계까지 가는. 그 기간을 보통 데스밸리라고 부르는데 그 데스밸리에 지금 그 수소차는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피하셔야 되고 그 데스밸리에서 살아서 생존하는 그 무렵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소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2차 전지 하세요. 아직 해도 돼. 아직 한참 남았다고. 2차 전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예.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김정환이라고 예. 시원하게. 예. 다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 다 그런 알려져서 거 뭐. 예. 안 그래도 이제 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대한투자신탁 옛날에 다닐 때 네네. 벤처투자팀에서 나이 한 29, 30 이때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어린 나이에 그 벤처 사업가들 네네. 군이야.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젊은 창업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든 창업가도 있고 네. 뭐 많은데 네. 아, 참.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선행매매라는 거를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혐의가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소를 당했으면 정말 본인이 뭐 억울한 게 있다 그런다면 유튜브 자기 채널에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기소를 당했는데 솔직히 나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나도 법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완전히 내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영상을 다 내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와 얼마나 혐의 입증이 확실하게 이게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자기 영상까지 다 내리고 그냥 가버리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청자들에 대한 좀 기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참 아쉬운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의미가 네네. 있으니까 이제 네. 그 같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같이 네.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했던 이제 네. 와이스트릿의 이대호 기자 같은 경우는 네네네. 아직 또 그 기자도 아니죠. 이제 기자 그만뒀으니까 네. 이제 이대호 씨 같은 경우는 이대호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네. 아직도 이제 공영방송 KBS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아직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할 수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보다 앞서갖고 네네. 도덕이 우선이에요. 그 자기를 이제 따랐고 자기 채널에 돈을 이렇게 이제 그 매달 회원하고 네. 했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우선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이제 그 김정환 씨 그 네. 유료 회원 가입해갖고 그 사람이 추천했던 종목도 사갖고 지금 마이너스 50% 60%씩 나 있는 종목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은 활동할 이제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깔아준 이제 이대호 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채널 폭파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뻔뻔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 채널 해서 운영하고 그거 통해 갖고 지금 유료 강좌하고 해서 돈벌이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 관련해서 이제 증권 범죄 이런 게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제 법이 미약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법이 미약하지 않아요. 법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한데 문제는 엄연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어떤 거라도 법에 이제 1벌 100개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이런 범죄가 예방이 되는데 범죄했는데 뭐 그냥 다 싸돌아다니게 놔두니까 그 애초에 SG 사태 터져갖고 그 야덕현 씨 같은 경우도 그 사건 딱 터지자마자 빨리 그 경찰이 구속영장 쳐갖고 쳐넣어야지. 예. 방송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 같이 이제 주가 조작했던 일당들하고 입맞출 시간을 다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저기 척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사기꾼 1000명을 봐갖고 그때 제가 터득한 게 딱 보고 사기꾼을 짚어내는 능력. 그렇습니까?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는 무시를 못하죠. 그 사기꾼들이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되게 많이 배운 척을 하고요. 어려운 용어들을 특히 많이 쓰죠. 꼭 이제 그런 애들이 보면 보통 꼭 유학을 다녀와요. 보통 코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돈 많은 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누구 알고 인맥 자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착한 척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뭐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새끼들이 대체로 보면 사기꾼이에요. 보통 보면은 사기꾼 새끼들은 이제 지 돈 많은 거 되게 자랑하거든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외제차를 뽑아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돈을 갖고 와서 맡기거든요. 근데 용재 대표님 차가 제가 첫날 와서 보고 포터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분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많은 전문가들 분들하고는 좀 되게 좀 다르신 분이구나. 제가 좀 특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 갔고요. 아유, 그 포터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네. 좀 딴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른 그분을 하는 걸 좀 느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그 용재님 그 상담하는 거 제가 네. 몇 개 봤는데 네, 네. 그 중에서 보다가 제가 눈물 흘린 것도 몇 개 있고 정말 진짜로 눈물, 진짜로 눈물 흘릴 만한 영상이 진짜 찡한 거 있었고요.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이제 나가 죽어라 했던 거. 예. 그거 촬영할 때 우리 PD는 대표님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혼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진짜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이제 지금 그 한주주님하고 이제 주주상담소라는 프로를 제가 이제 저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네. 그 옛날에 3프로 상담소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3프로 TV에서. 이 3프로 TV에서 하는. 그거 보면 이제 질문 어떤 거 오냐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물려있어 어떻게 할까요? 단골 질문이에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고 장점 이런 게 있고 단점 이런 게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위로해갖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예. 실제로 그 상담을 진지하게 원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 주식을 팔고 딴 데로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렇죠.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든 틀리든. 그래야지 전문가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갖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병을 고쳐줘야지 따뜻하게 위로는 해주고 보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네. 이제 명확하게 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은 알아요. 네이버 카카오 내가 잘못 샀다, 물렸다. 네.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딴 종목을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행동에 옮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찍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훈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거를 용재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이제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또 방송을 꼭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착한 척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용재님 지금 이 유튜브 채널 하는 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네. 그 고안에 기부하시더만. 저는 유튜브에서 원래 저희가 구독자 5만 명 딱 달성했을 때 제가 공약으로 갖다 걸어놨거든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세금 빼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겠다 하고 저는 따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제가 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것도 대대적으로 광고할 만 하거든요. 그거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돈 맡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제 뭐 쇼츠 내가 나온 거 잠깐 한번 봤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이거 막 자랑하는 거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참 품성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뵙고자 한 거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도 돈 좀 얹으려고. 뭘 언제? 원래 제가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 책 인쇄 중에서 이제 10% 그거는 이제 원래는 K 배터리 관련된 이제 이런 장학금 이런 걸로 내가 지급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내가 잘릴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잘릴 상황이 되면은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삐져가지고 원래는 외국 대학교 헝가리어과에 내가 장학금을 내려고 그랬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인쇄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주지 마 다시 갖고 와 했어. 500만 원 내가 갖고 와갖고 내가 쓰려고 하다가 용재님 이제 그때 고아원에 이제 기부하시는 거 보고 저기에 내가 얹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나중에 가실 때 제가 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물 많이 물려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예. 교체 매매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정통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사실은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포트폴리오 이제 펀드 단위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이 많이 물렸다고 해갖고 이제 그거 막 끌고 가고 이거 잘 없어요. 그냥 바로 교체. 교체하고 뭐 팔아야 되면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들하고는 조금 좀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훈련 받았으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 2차 전지만 지금은 2차 전지만 예. 딱히 없고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최악의 시즌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도는데. 예. 최악 시즌 아직 안 끝났고요. 아직 끝났습니까? 예, 아직 한참 멀어. 반도체 빨리 팔아야 됩니다, 진짜. 제가 진짜 그래요? 충고 드리는데 반도체 진짜 빨리 팔아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진짜 빨리 팔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소부장 쪽은.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특히 하이닉스는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이제 현금 흐름에 관련된 이런 이제 재무제표거든요. 뭐 되게 뭐 디테일을 보실 필요는 없고 네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을 네네.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하는 네네. 건데 하이닉스가 1사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조였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2조 원을 까먹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기본적인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네네. 기본 설비 투자가 거기 플러스 3조가 들어갑니다. 5조씩 지금 현금을 까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현금 얼마가 있냐? 5조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재, 부품, 장비 납품하는 애들한테 제대로 돈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 깎고, 네. 야, 지금 씨발 우리도 힘든데 단가 당연히 깎아야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현금 박식 하던 거 네. 음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음 돌린다고요. 실제로 그럴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 이런 거 막 펌프해갖고 올해 많이 올랐는데 기대감으로 자세하게 실적 지금 분기당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확 줄고 있을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설비 투자 자체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하는데 규모를 줄여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비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익이 잘 넓게 모여 있으면 걔들이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역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죠. 예.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런 걸로 공배도 쳐야 된다고. 뭐 투자 원칙이라고 이거까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웬만하면은 1등주를 사야 돼요. 1등주? 세계 1등주. 세계 1등주. 예, 그 업종에서 세계 1등 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맨 처음 했던 게 통신 장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리포트 썼던 게 기억나는 게 이제 텔슨 전자라고 네. 지금 아마 모르실 겁니다. 회사 없어져가지고. 네. 옛날에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휴대폰 만드는 이제 자기 브랜드로 만드는 거 아니고 이제 만들어서 유럽에다가 이제 OEM 방식, OEM 방식, ODM 방식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출한 회사였는데 그거 제가 이제 리포트 써가지고 쓰고 나서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제 위에 저기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OEM, ODM 이런 거는 오래 못 간다. 자기 브랜드를 갖고 직접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실제로 부품 하는 거 해서 단기간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 자기들이 힘들어지면 이거 이제 마진 깎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오래 가서는 안 될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저 잘 몰랐지만 제가 반도체 장비를 했었거든요. 반도체 장비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그 반도체 장비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사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기업 탐방해서 리포트 쓰고 하는데 첫 해에 이제 1,000억 매출에 100억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좀 지나갖고 다시 기업 방문해갖고 하면은 우리가 수주를 내년 2,000억 받았다. 그러면 이제 2,000억 받으니까 200억 이 발생해서 2배가 주가 올라가 있구나 하고 리포트를 써서 이제 하면 1년 지나서 보면 2,000억 매출을 했는데 이익은 여전히 100억이란 말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요번에 물량서 줬으니까 가격 깎자. 그렇게 돼서 영원히 성장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 힘들어지면 걔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갑과 을이 있으면 항상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회사, 갑에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득이 많이 나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터리 8종목 할 때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갖고 글로벌하게 이제 업계 선두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회사가 이 8개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8종목을 말씀하시는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뭐 중요하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식시장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라도 얻어 가시는 게 있다 그런다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